섹스리스라고 하면은 보통 1년에 10번 이내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보통 그러는데 1년에 10번은 괜찮습니다. 요새 10번 하기도 힘들어요, 바빠서. 보통 섹스리스트들은 한 번도 안 하던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을 섹스리스라고 그럽니다. 여기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 대화를 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을 안 해요. 남편이 몸을 만든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실은 뭘 말하고 싶었냐 하면 이 남편이 제가 유추해 보면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마 발기부전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아내한테 멀어졌는데 몸이 멀어지면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성은요, 친밀한 정서적 친밀함은 성적 친밀함을 전제로 하고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정서적 친밀함이 없이 성적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건데 이제 그런데 표현을 구체적으로 내가 요새 발기가 안 되는데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을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헬스클럽 가서 몸 만드는 줄 아는 거예요, 아내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 이 친밀한 부부관계를 하는 사람들하고요, 섹스리스트들하고의 그 혈액 소견이나 또 타액 소견이 전혀 다릅니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세로토닌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섹스리스트에 비해서. 여러분 세로토닌 많이 들어봤죠? 이 건강에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을 많이 쓰는 병원이 이제 정신과예요. 우울증 치료제가 보통 세로토닌 제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병원이 비뇨기과예요. 조루증 치료제가 세로토닌입니다. 사정이 빠른 사람들이 보면은 세로토닌이 부족하거나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섹스리스트들은 대부분이 조루증입니다. 성관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세로토닌이 감소되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신과에서 세로토닌 제제를 쓰면은 보험이 되고 우리가 세로토닌 제제를 쓰면은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 청구하면 뭣도 모르고 보험 청구했다가 몇백만 원이 깎여서 나왔어요. 보험연합회에서. 아직까지 조루증을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 계속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성에 대한 태도가 나라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 문제, 성폭행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가해자만 죽일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그 사람이 성장 배경이나 치료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 사실은. 엔돌핀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엔돌핀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모든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두통. 그래서 뭐 판피린이나 타이레놀을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혼자 되셨거나 성관계가 원활치 못한 사람들이 두통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이 쏟아지게 해요, 엔돌핀이. 그래서 성관계 갖고 남자들이 졸려와서 바로 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내는 성관계 후에도 여자는 그 여운이 한참 남습니다. 남자는 급격히 떨어지지만 그래서 바로 자게 되면 그게 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혀를 깨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후회를 해야 돼요. 옥시토신은 이제 친밀함을 갖게 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여성들이 관계에 지향적이라는 존재라는 게 옥시토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에도 그렇지만 옥시토신이 많기 때문에 관계지향적이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기 때문에 과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서로 잘 알아야 돼. 아, 이 남자는 남자 전체가 그렇구나. 아, 이 여자는 관계 정말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민효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A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게 잘 안 걸려요. 친밀하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섹스리스에 비해서. 그래서 남자에겐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고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됩니다. 그럼 남성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남성 호르몬 역할입니다.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모든 창조적인 욕구를 갖게 해주는 게 남성 호르몬이에요. 물론 성욕을 포함해서 창조적인 욕구.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 혈액 검사에서 보통 3에서 한 9까지가 정상인데 3 이하, 1점 몇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힘이 없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적인 욕구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박태환이 남성 호르몬이 아마 부족해서 맞았을 거예요. 그게 그 주사가 한 원가가 한 거의 20만 원 합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한 30만 원 받고 어떤 병원은 뭐 40만 원씩 받는데 사실은 젊다고 항상 높은 건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죠. 이 프로 선수들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제 약물 검사는 하지만 프로들은 다 합니다. 야구도 프로들은 하고 골프 선수도 프로는 해요. 아마추어 대회는 안 하니까. 얼마 전에도 그 클럽 챔피언 시합 앞두고 이 주사를 맞으러 왔더라고요. 아, 내일이 그 챔피언 결정전인데 주사 맞고 가겠다 해서 혈액 검사에서 떨어진 사람에 한해서 맞는 거라고 얘기해 줬죠. 여성 호르몬은 이제 질 점막을 두껍게 해주고 여러 가지 피부, 미용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렇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주고 옥시토신 역할이죠. 건강하게 되고 즐거움을 주죠. 이 성의 요체는 펀입니다. 물론 순결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펀은 여러분이 이제 개발해야 돼요. 자녀를 갖게 해주죠. 자기 유전 인자를 갖는 자녀를 갖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하고 할렐루야로 끝내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브라질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 학교를 처음 만드신 분 부부. 그 부부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그럼 선교 횟수가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횟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보면은 20대는 뭐 한 달에 8번, 30대는 2달에 7번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평균 연령이 한 65세 될 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 연령도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결혼 연령이 돼요. 그리고 체력도 20대나 40대 초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40대 초까지 주 1에서 3회까지가 정상입니다. 근데 3회 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신혼 때 빼고. 4회가 넘어갔다 일주일에. 그러면 아까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게 다 감소합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요. 두통도 생기고 그래요. 4회가 넘어가면. 근데 이제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366회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병원에. 366회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매일 했고 크리스마스 전날 2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366회 되는 걸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부는 둘 다 이혼한 부부예요. 자녀 둘씩 낳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둘, 남편이 둘 해갖고 재혼했어요. 다 이혼한 이유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결혼해서는 성관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재밌게 하고 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친밀하고 좋으니까 자녀들 4명엔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친밀하게 살고 즐겁게 살면 자녀들은 문제가 안 생겨요. 넷이 그냥 아주 재밌게 지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회까지 허락했어요. 제가 넘기지 말라고. 1, 2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면은 나중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은 건 절제할 수 있어야죠. 술이 좋다고 해서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성을 거절하는 이유를 서로 알아야 돼요. 성을 거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한 5절까지 보면요. 성을 거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도 또 마찬가지고,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때 말고는 다시 합하라고 그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탄다고 돼요. 사단이 틈타면 뭐예요? 분리시켜서 싸우게 하고 이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거절하는지 서로 잘 알아야 돼요. 아내가 거절하는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부부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부싸움 할 거예요. 지금은 뭐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이제 싸웁니다. 또 어떻게 싸우는지는 뭐 양상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이야? 8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34년 됐네요. 그래서 33살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몇 살이겠어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특히 결혼 초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결혼 초로 돌아가려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며칠씩 몇 달씩 절대 안 갑니다. 성경에도 에베소 4장 26절인가 거기 보면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에 적용됩니다. 부부싸움 하면요, 남자는 성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성관계를 싸움한 이후에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여성의 성감대는요, 남자보다 훨씬 여러 군데 분포합니다. 남자는 성감대가 한 4-5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엉뚱한 데 해야 짜증만 냅니다. 근데 여성들은 성감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성감대가 어딘지 결혼해서 차차차차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엉뚱한 데 하지 말고 가르쳐줘야 돼요. 남자가 모르니까 남편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면 이혼할 때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데 애모해서 힘들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게 돼요.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성감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 이게 결혼 초에 부부싸움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냥 단칼에 거절하면요, 성을 거절당한 남자는요, 어떤 심정이 되냐면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수치심을 당하네. 수치심. 불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심을 가진 남자하고 회복이 안 되면
성적 거절을 당연히 거절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갈등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허대해지기 전에 화해하고 또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빨리 화해를 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 후배 중에 한 번 부부싸움 하면은 한 3개월, 4개월씩 갑니다. 언제 부부싸움 하냐면 시댁에 갔다 와서 명절 때. 이제 곧 추석이 다가와서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100% 싸우고 3, 4개월 지냅니다. 그 회복될 만하면 구정이 다가와서 또 싸우고 여름까지 옵니다. 여름에 올여름에 뭐 성황에 가질 정도로 날씨가 더우니까 안 돼요. 몇 년을 그렇게 해갖고 섹스리스가 됐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멤버인데 그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전무하고 뭐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뻔히 싸우는 줄 알면서 가냐? 명절 때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말고 여행을 가라 그랬어요. 그 또 이 여자들은요, 이 무드에 약합니다. 여행 가면은 거절했던, 또 성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이 여행 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행을 한 3, 4년을 갔어요. 시댁에 안 가고. 그래서 부부가 회복되니까 아내가 먼저 시댁에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하려면요, 아내의 모든 얘기를 다 끝까지 듣고 수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내 얘기 다 들으란 말이야, 무조건. 그럼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 깨닫는데 34년 걸렸습니다. 먼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 이게 무슨 인문학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요것도 좀 이따 할게요. 이게 중간에 많이 빠졌는데, 중간에 그 부부싸움 그 전에 이제 그 임신과 출산이 있는데, 거기 아마 아까 좀 그랬는데, 임신과 출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갖게 되겠죠. 굉장히 그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 또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막 속을 새기고 아유 막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훨씬 스트레스가 적게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양육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이제 특이한 그런 상황이라 피임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뭐 3년 동안은 자녀를 안 낳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콘돔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콘돔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콘돔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살과 살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고무가 끼니까 조금 이 친밀감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자궁에 이렇게 기구를 착상시키는 것도 후진국형이에요. 우리가 몽골 같은데 이제 선교 여행 가 보면은 20년, 30년 막 그냥 방치해서 막 엉망이 된 경우를 많이 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주기법이라든가 지뢰 사정이라든가 피임약이라든가 뭐 몇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기법하고 지뢰 사정하고 주로 그걸 했습니다. 그러고 임신돼서 낳았어요. 절대 뭐 이 낙태는 뭐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한 1, 2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지뢰 사정은 근데 사실 그
쉽지가 않아요. 흥분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바깥에다 사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주기법은 이제 생리 끝나고 직후에는 뭐 임신이 안 되니까 그걸 잘 하면은 또 되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관 수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구 피임법으로. 제가 이제 환자가 비뇨기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한 5년 전서부터 환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관두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환자가 늘더라고요. 느는 이유가 봤더니 그 SNS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이제 익명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 병원 갔더니 굉장히 열심히 봐주더라. 그리고 또 소문 나는 게 이제 정관 수술 같은 거 소문 나잖아요. 그거는 뭐 성에 관련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정관 수술 제가 아마 세계 제일 많이 했어. 3만 명 했으니까 3만 명이 말이 3만 명이지 잠실 야구장이 2배입니다. 한 달에 한 100명씩 하니까. 다른 병원이 한 2명, 1명 이렇게 할 때 저는 100명씩 해요. 많죠. 정관수술이 좋아요.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 다양하지만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많아요. 보통 자녀들이 그분들이 그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랬는데도 자녀는 3명 이상 낳는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요, 임신 초기 첫 2달은 특히 몸이 좀 약한 자매님들은 성관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산이 될 확률이 있어요. 뭐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3개월에서부터 한 8개월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관계를 뭐 착상이 안전하니까. 그래도 간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남자의 정액 속에는 자궁 수축 물질인 그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정액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궁을 수축하기 때문에 유산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거나 유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의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미널 스테이지에는 마지막 한 9, 10개월 2달 앞두고는 뭐 일부 사람들은 후배 위로 성관계를 가져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2달은 절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2달은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성관계라는 건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삽입하고 사정하고 이게 성관계가 다 아닙니다. 같이 샤워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저녁을 산책하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애무하고 이게 성관계입니다. 성관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발기에 아주 집착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90세 된 분들도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불임의 원인, 남편과 아내가 전혀 산부인과적으로 비뇨기과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불임이 50% 원인의 50%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부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몸에 있는 정자와 난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합쳐지지가 않아요. 만약 그때 합쳐지게 되면 그 생명체는 이미 정서적 손상을 받은 생명체가 됩니다. 그 손상받은 생명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느 편을 들지 몰라서. 그런 생명체가 또 태어나서 3년 동안 또 힘들어지면요, 정서적 틀의 80%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정서적 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지만요, 대부분이 만나는 게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만났다면은 기질 자체는 자기하고 다른 기질의 배우자를 택하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택하게 돼요. 자기가 좀 남성적이고 막 이러면 조용한 여자를 택하거나 남자를 택합니다. 자기가 뚱뚱하고 좀 키가 크면 뚱뚱하고 키 큰 사람 싫어합니다. 기질적인 거는
자기하고 반대되는 걸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정서적 틀은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빠지는 겁니다. 정서적 틀이 비슷한 사람끼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걸 이제 나중에 공부해서 알았지만은 어떤 정서적 틀이 있나. 이게 정서적 틀이 아까도 영상 이제 이따 보겠죠. 먼저 볼까요, 영상을? 요거 볼게요. 보니까 상처의 치유가 없어서 와서 바로 이 영상을 넣은 거예요. 여기 이제 영상을 봐서 보면은 3세 이전에 자기도 모르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좀 분주하게 이런 사회에서는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저 앞에 아까 개울을 봤는데요, 제 고향이 호계동이에요. 본적이. 제 본적이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 63의 2입니다. 저 7살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제 이제 위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마 집터가 제가 요 근처가 아닌가, 우리 집터가.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안양시청에서 오는 길하고 수원 가는 길 교차로가 우리 집터였었대요. 그리고 그 근처서부터 저기 범계역하고 인덕원까지가 이제 그 근처까지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근데 이제 해방 후에 토지개혁 돼서 이제 북한이 토지개혁도 되고 우리가 토지개혁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소작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머지 있는 땅도 많았었는데 그걸 팔아서 뭐 경기도에 있는 큰 정미소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거지가 돼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도시 빈민인 거예요. 그게 결혼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도시 빈민으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힘든데 뭐어떻게 결혼하냐. 근데 결혼을 하겠다는 대상이 만나서 그냥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더니 저는 미아리의 도시 빈민이고 아내는 봉천동의 도시 빈민입니다. 아내도 이 대학교 다닐 때 시장에서 신발 사고 옷 사서 줄여 입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게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정서적 욕구라는 게 이 가난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 선택받지 못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축복받지 못하는 게 다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이제 200만 원 가지고 이제 방을 얻으러 다녔는데, 그 겨울 2월 7일 날 결혼했으니까 1월 달에 다녔겠지요. 방 얻으려고. 200만 원에 그 당시 방을 얻는 게 보통 어느 정도냐면 산동네에 방 하나 하는데 화장실하고 부엌을 주인하고 같이 쓰는 조건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집을 얻으려고 그냥 10군데 그 아내를 데리고 추운데 다니니 얼마나 미안해요.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갈 돈이 없어갖고 부산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이 상처가 이게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이 결핍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게 돼요.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 되고 성적 거절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부족하고 상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을 인정해서 구원받듯이 상처를 인정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게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지 않는 부분에 거기 또 포함됩니다. 임신과 출산, 그게 중요한 거죠. 정서적인 그런 필요, 상처가 또 임신과 출산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시간이 진짜 없어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데, 성을 요 앞에 개울 있잖아요.
요 개울에서 제가 소라 잡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까만 진흙으로 온몸을 바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터 뒷동산이 있었고 앞에 딸기밭, 포도밭이 있고 신장로 앞에 논이 있었고 뒷동산에서 이 그네를 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 개울에서 몇 강 끓였는데 지금은 고향이 사라졌습니다. 고향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느끼지도 못한 또 세대니까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하고. 우리 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 남자들보다 자매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병원에 그런 분이 많이 오세요. 결혼한 지 20년, 25년 됐는데 첫 아기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해요. 한 번. 이 아내는 새벽 기도에 매일 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구제에 앞장서고 이런 분인데 성관계만은 그냥 단칼에 거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일본에 쓰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따위 짓을 해서 되냐,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따위 짓을 해서 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남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자위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성욕이 한번 일어나면요 그냥 멈춰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하던 자위를 결혼 후에도 계속 했는데 그걸 아내가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 가서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짐승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나는 그거 지금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설회사에 그래도 오랫동안 다니고, 건설회사라는 게 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술 먹고 여자 문제가. 그런데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이 바람을 필 때 그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특히 크리스찬들은 죄책감입니다. 야, 내가 이러면 되겠냐는 죄책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너무 좋다. 내가 이걸 왜 이제 알았나?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바람을 피게 되면 중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회복이 됐어요.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해도 안 와, 아내가. 이런 분들은 또 그 비슷한 사람끼리만 만나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만나갖고 내 친구들 다 그런데 왜 당신이 문제다. 왜 짐승같이 이렇게 요구하냐. 남편의 그 특징을 모르는 거죠, 남성의.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유 있는 불륜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이유 있는 불륜. 그래서 그 글을 복사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보라고 그러면 안 보니까 우연히 보게 하라고 그래서 우연히 보고, 야, 이게 남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한테 그 아내가 꽃다발하고 계란 2개 하고 카드를 써서 보냈어요. 몇 년 전에. 지금도 있어요. 이 계란은 깨져서 없어졌지만은 카드는 있어요.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제 그런 걸 볼 때 좀, 물론 이제 이 강의할 때 여러분이 또 이렇게 미래가 또 안정될 때 보람 느끼지만 보람 느끼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꽤 많아요. 꽤 많아. 특히 이 보수적인 교회나 보수적인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들이 그래요. 특히 또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여러 가지 성교육을 받는다고 무서운 성병 사진만 봤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부분적 거절이 있어요. 전체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랄 섹스에 대한 거 많아요. 얼마 전에도 결혼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아내가
가출해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소송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변태다 그래갖고 소송했어요. 그 남편이 와서 이제 가정법원에 낸다고 진단서를 띠러 왔는데 뭐냐면 자기가 오랄 섹스를 몇 번 요구했는데 그걸 거절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해갖고 변태라고 갔다 그래서 내가 진단서에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써줬는데 남편의 책임은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성은 즐거이 동의하는 한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자꾸만 요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만 오랄 섹스 자체가 변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오랄 섹스는 사단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만약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오랄 섹스는요, 여성에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남자들은 성적 공상이나 또는 시각적으로 성적 충동을 급격히 느낍니다. 성적 공상도 사실은 아내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은 성적 공상 대상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급격히 또 시각적으로, 여성들은 시각적으로 성적 흥분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전희, 애무를 통해서 흥분을 합니다. 또 그런데 애무를 하는데 뭘로 할 거예요? 오랄 섹스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랄 섹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개발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남자에게 있어서는 오랄 섹스가 굉장히 즐거운 펀입니다. 남자는 성관계도요, 과업적으로 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내를 정말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끝내줘야 되겠다, 이런 과업을 띠고 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래서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과업적이고 밤에도 과업적이니까 힘들어요. 근데 오랄 섹스를 받는 순간은 모든 과업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교감신경이 쉬고 있고 부교감신경만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어렸을 때 품에 안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 고향의 푸른 잔디에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오랄 섹스입니다. 근데 그걸 변태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후에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오랄 섹스를 남편이 원하는데 계속 거절해서 바깥에 성관계를 가져서 외도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아무리 내가 환자 없더라도 계속 병원에 오는 사람들, 막 성병이 의심돼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얄미워 죽겠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집에서는 절대 거절하니까 밖에서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애브노멀 섹스. 우리는 그 변태라는 얘기를 남성의학에서 안 합니다. 그냥 애브노멀 섹스라고 그래요. 비정형화된 섹스. 데비에이션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성매매와 불륜이 애브노멀 섹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로 오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7조 원입니다. 1년에 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조 원입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게 성매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말이 많은데 더 시급한 게 이 성매매와 성매매입니다. 1년에 100만 명의 아동이 희생됩니다. 포르노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성병이 의심돼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매매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후에 사람들도 그런데 요즘 불륜이 더 많습니다. 6대4로 불륜에 의해서 성병 의심되는 사람이 6대4로 많아요. 나라가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고 정보화되고 이러니까
점점 그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점점 더 이렇게 문란해지는 것이죠. 성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 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노아 홍수까지 지속적으로 심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도 보면 점점 심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히브리인들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만은 남은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그게 거룩함 아니에요? 생리 중에 하는 게 안 됩니다. 세계 성학회 가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성 전문가들은 생리 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성경에도 금하고 있지만은 생리 중에서 성병이 오는 사람이 많고, 또 여성들은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생리 중에 엄청난 성욕을 뿌리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그래도 안 돼요. 학문 섹스 안 되죠.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그 성 전문 잡지 봤더니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쓰는 건데, 중년 이후에 권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학문 섹스를 바람직하다 이런 칼럼 쓴 적이 있어요. 야, 난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칼럼을 보고 급하게 쓴 게 서툰 부부를 위한 행복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서점에 가면 인터넷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몇 권 가져오려다가 깜빡 잊고 못 가져왔는데, 서툰 부부를 위한 행복 특강. 그게 거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쓴 책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휴먼 섹슈얼리티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게 마스터즈 앤드 존슨이라는, 마스터하고 존슨 두 명이 쓴 책입니다. 남성의학 그런 사람이 이게 바이블이에요. 이 바이블에 있는 그림, 정상적인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이제 부부학교에 가서 보여주면요, 부부학교에는 여러분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한 지 50년 된 70, 80된 분도 계시고 그래요.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저 사진을 보고 나보고 사단아 물려가라 그래갖고 갑자기 사단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시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결과 청결과 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성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편의 매력 상실. 남편이 언제 매력이 상실되냐면요, 책임감이 없을 때, 거짓말할 때, 자기 아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때 매력이 상실됩니다. 물론 뭐 샤워도 안 하고 술 먹고 와서 양치질도 안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면 매력 상실되겠죠. 그래서 아내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러는 남편하고 성관계를 오늘 한다라는 그 생각만 가져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또는 또 술 먹고 와서 그냥 잠자는 아내 깨워서 성관계 갖는 남편하고는 올가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게 되지, 한두 번 하다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환경과 피곤할 때 남편은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욕이 너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옆에서 애들이 시험 공부하거나 또는 시부모님 모시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 피곤할 때도 힘들어요. 근데 남자들은 피곤할 때 조금 더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여성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스스로 먼저 거절을 피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아내가 피하는 수도 있어요. 뭘 잘 안 되니까 피하게 됩니다. 발기부전은 이제 보통 이제 심리적인 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심리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95세 된 분도 발기가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와서 하는 말씀이 평생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고민을 해요. 그래서 평생이라는 말에 내가 웃었더니
웃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심각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성 발기부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의 발기부전은 보통 심리적인 게 많습니다. 사정 빠른 경우는 이제 보통 이 세로토닌 제제를 쓰게 되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면 결혼해서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고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꽤 많이 와요, 예비학교 출신들이. 그럼 치료비도 안 받아. 남편이 거절하는 거, 아내의 매력 상실. 언제 매력 상실되냐? 쌍소리 하면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분은 자기가 불감증인 걸 알고 치료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남자의 올가즘은요, 사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과업적이기 때문에 아내가 지극히 만족할 때 올가즘을 느낍니다. 근데 막 애무하고 막 그러는데 아내가 내일 개돈 내는 날인데 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올가즘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김새서 그 다음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성관계 할 때 아내 보고 막 물어봐요. 좋으냐고. 그러면 대답을 안 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럼 더 크게 막 물어보고 막 더 세게 해요. 그러다 옆에 이제 자던 애 5살 된 애가 깨서 하는 얘기가 엄마 좋으면 좋다고 그래. 잠을 못 자겠어. 이렇게 과업적이에요, 남자는. 아내가. 근데 불감증인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게 장애예요. 여성의 성기능 장애가 흥분 장애와 성교통이 있어요. 질 건조증이 있는 경우. 이게 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이러면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질 건조증이 생겨요. 건조증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젤리 같은 게 필요합니다. 젤리를 약국에서 10,000원이면 1년치를 살 수 있어요. 발기부전. 남편이 아까 얘기했지만 발기부전이 심리적일 때는 그 먹는 약이 있고요. 발기 유발제를 한두 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계속되는 수가 있어요. 조루증은 이제 세로토닌 제제로 써면 이제 많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이러면 많이 회복됩니다. 그러고 안 되면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배부신경 차단 같은 경우. 외소음경으로 고민하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 20대 이전에 그 사춘기 때는 대부분이 자기가 성기가 작다고 해서 고민 많이 해서 또 나이 든 사람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는 하루에 남자 성기를 하루에 한 8명에서 한 10명을 봅니다. 오늘도 토요일이지만 한 8명 보고 왔어요. 뭐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뭐 캐나다, 미국, 우즈벡, 캄보디아, 동남아도 있고 그런데 성기 차이는 외국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가 포르노에서 보는 그 성기 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을 배우로 택했기 때문에 큰 거고, 또 카메라 앵글을 좀 크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포르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르노 때문에 1년에 100만 명의 아동이 희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는 건 간접적으로 거기에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포르노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을 파는 상품입니다. 여자들 대상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인 걸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외소음경이 성기가 커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성의 부인과 질환의 80%가 성기가 크거나 깊이 삽입해서 생깁니다. 세균성보다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런데 남자들은 과업적이기 때문에 크고 강하고 오래 하려고 그래요. 조루증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치료하지만 성기가 작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기를 자기가 보면 작아 보여요. 특히 배가 나온 사람은 안 보여. 시각적으로 상대방 성기를 보면 커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작게 보여요. 그리고 컴플렉스가,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성기가 작은 거에 더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목욕탕에 한 번도 안 간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많이 와요. 가서 오픈되면 자기 탈영할 것 같으니까. 어떤 60세 넘은 분들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누가 볼까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성기가 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그런 컴플렉스가 투영돼 가지고 아주 해결하기 힘듭니다. 결혼 전에 애정 표현은 어디까지 하느냐. 보통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끝 무렵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삽입 성교는 안 됩니다. 성기 애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끝내는데, 얼마 전에 이제 메일이 왔어요. 예비학교 수료자인데 모텔에 가서 삽입 성교도 안 하고 성기 애무도 안 했고 가슴만 유방만 애무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이제 결혼할 예비 신부가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이거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유방 애무도 유사 성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내가 보냈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모텔까지 간 게 잘못이고 또 모텔까지 가서 삽입 성교가 안 한 게 기적 같은 일이다. 그게 대부분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지금 성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고 이 문화 자체가 대부분이 갔는데, 앞으로는 결혼하는 날까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순결이라는 건 뭐 과거에 어떻게 했건 간에 앞으로 순결이 중요한 거고, 그래야지 첫날 밤에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남자도 옛날에 남자의 성적 욕구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친구가 성관계 요구하는데 남자가 거절하면 바본 줄 알고 성장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갖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이 문화가 혼돈해. 온 땅이 어둠의 십자이고 정말 만민이 캄캄함에 있습니다. 참 잘 분별해야 돼요. 첫날 밤인데요. 첫날 밤 신혼여행 갈 때 이제 생리가 예상되는 경우는 신혼여행 가기 전 열흘 전서부터 피임약을 하루에 하나씩 복용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끊으면 생리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혼 첫날서부터 같이 샤워하십시오. 그래야 습관이 되고 좋아요. 우리 나이 때는 지금도 같이 샤워하는 사람이 10명이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옷을 벗고 서로 오픈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너무 캄캄한 상태에서 성관계 갖는 게 아닙니다. 또 백열전구를 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은하게 불을 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절대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 지금서부터도 과거에게 묻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둘이 사랑하고 살 것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얘기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얘기는. 그리고 너무 깊이 삽입하면 안 돼요. 첫날 밤은.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영상을 마저 보고 끝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인터넷에서 3,900원에 주문해가지고 우리 4가족이 이제 봤는데 이 대목이 좋아서 제가 캡처해봤어요. 여기 2차 대전 때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점령군으로 이제 이탈리아군하고 독일군이 들어왔습니다. 독일군 대위가 니콜라스 케이지예요. 만도린을 잘 치는 그런 대위인데, 이 여자는 그리스에 사는 그런 약혼한 독립군 투사하고 약혼한 사이인데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황홀한 밤을 보내고 들어옵니다, 집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말도 안 되잖아요. 약혼하고 자기 조국의 독립투사하고 약혼한 딸이 점령군에 대위하고 밤을 보내고 왔으니까 화가 날 만한데도
절제하고 딸에게 차근차근 얘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대사가 사랑은 빠져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에 정서적으로 사랑에 이게 정서적 틀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에 빠질 때 보면은 우리 몸에 그 사랑의 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약의 한 50배 되는 그런 물질인데요. 그게 한 유효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갑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다음에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사랑은 감정이 다 지나간 후에 의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한 34년, 35년 됐죠?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한 존재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진정한 사랑의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나 자녀나 이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도 그건 자기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따온 것이고 또 이 성 강의지만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의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